자, 아리와 시리야, 우리 이번 데이터 한번 같이 봐보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전닥터 가만히 있어봐. 5,000조 개의 CT를 분석했는데 이건 치매 환자의 징후와 99%로 같다고 할 수 있어. 나도 동의하는 바야. 아, 고맙다. 나보다는 300년 전 내 조상들에게 고마워하는 게 좋아. 그때 그 시절을 알려줄까? 안녕하세요. 정부 부처들의 본격 콜라보 토크쇼 부처앤접의 어쩌다 MC 전 MC 전연아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소기, 냉장고에도 인공지능이 붙듯이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 기술이 성큼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역할이 의료 분야에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이미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여럿 개발된 건 물론 실제로 병원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도 참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또 이 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처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단, 빠른 치료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두 부처. 오늘의 콜라보, 과기부 식약처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디지털 인재양성팀 신효은 주무관입니다. 식약처 손승호 연구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 의료기기라고 하면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질병을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나오는 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찍으면 혹시 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화재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 무엇인지 알려주는 어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료 쪽에서도 이제 적용이 돼서 의료 영상, 뭐 CT나 MRI 같은 영상들을 학습을 컴퓨터가 해서 어떤 질병인지 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꽃 사진 찍으면 꽃 이름 알려주는 그런 어플처럼 의료기기도 질병이 뭔지를 알려준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의사는 뭘 하죠? 의료기기가 진단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진료 진단 과정에서는 전문의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1차, 2차 병원을 거쳐서 3차 병원에서 최종 확진이 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환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1차 병원에서도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더 빠른,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방점일 것 같습니다. 1차 병원에서도 이런 의료기기를 도입을 해서 큰 병도 진단이 가능하다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모든 질병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질병들의 진단이 가능한가요? 저희 부처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의료기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인의 사망률, 의료비 부담, 그리고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심내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8대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기부랑 이제 저희 식약처가 협업을 해서 진행했었던 사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식약처가 7개의 제품이 이제 정식으로 허가가 됐었고요. 그 허가 때 이제 제출된 뭐 자료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 의료진들의 이제 진단 정확도라든지 어떤 진단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결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획기적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획기적인가요?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치매의 경우에는 네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진단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를 1분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고요. 대장 용종 판독의 경우에도 보통 74%에서 81% 정확도 수준이었는데 이를 92%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두 부처에서는 닥터앤서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활용해서 국민들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닥터 앤서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앤서 1.0은 이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364억 원을 투자하여 8대 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닥터헬스 2.0의 경우에는 약 300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12대 분야에 대한 24개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된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검토를 해서 7개의 제품이 이제 개발이 돼서 허가가 되었고요. 어떤 제품들이 빨리 그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그 허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크게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뭐 제품의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었고, 저희 쪽에서 그 허가에 필요한 어떤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허가된 제품들 중에서 한 4개의 제품 정도가 다수의 어떤 국내 의료기관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참여 기업의 제품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도 됐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국가들의 상호 교차 검증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종과 생활 습관이 다른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거는 정말 약간 새로운 소식인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우수한가 봐요. 어떻게 자랑할 만한 게 더 있을까요? 자랑 타임입니다. 국내 제품들에 많이 해외에서 이제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이제 그 국제 회의 같은 것들을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IMDRF라고 하는 의료기 규제 당국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까지 해서 한 10여 개국이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국에 적용될 수 있는 IMDRF의 이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이제 지난 5월달에 개발하였고요. 이러한 이제 결과물로서 이제 국내에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활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잘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큰 병원들에서는 실제 활용도 하고 있고 현재도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긴 했는데, 업무를 주제로 해서 이런 홍보 영상을 찍게 된 게 참 좋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술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다루는 과기정통부와 안전을 생각하는 식약처가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하여서 더 많은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자, 오늘도 두 부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 이용이 어렵다고 많이 느꼈었는데요.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질병의 진단이 빨라지고 정확해진다고 하니까 우리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럼 오늘의 부처 핸즈업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